네, 앞서 저희가 시작할 때 최현덕 매니저님과 함께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뭔가 오를 것 같다. 그동안의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고 사실 게임하면은 실적이 부진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가 이를 깨버렸다라고 했는데요. 과연 전반적인 시장의 시선도 그럴까요? 이에 대해서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저희가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슈 재구성 시간에 게임을 많이 다루는데 아, 그런가요? 네, 오늘은 이상엽 이사님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딱 주된 요인은 카카오 게임즈 때문인가요? 오늘장 왜 게임주들이 흐름이 좋은 걸까요? 네, 오늘의 맛집은 게임주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카카오 게임주인 것 같은데 실적이 정말 잘 나왔는데 그것 말고도 제가 오늘 게임주의 상승 이유를 4가지를 뽑았는데 생각보다 많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기대치가 좀 사실 있긴 했는데 그 기대치보다 더 잘 나왔다는 게 참 다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고 이제 8월인데 게임주 중에서는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포문을 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그런 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어젯밤 오늘 새벽 관련된 3가지 소식이 있는데 하나 천천히 말씀드리면 오늘 새벽 글로벌 게임 개발 및 유통업체인 그 일렉트로닉 아츠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준 것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보통 EA라고 하죠. 그 시가총액이 한 47조 원이거든요. 47조 원이라면 국내 기업으로 따졌을 때 한 LG화학이나 현대차 정도의 시가총액을 보유한 그 기업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인데 네. 게임과 뭔가 이제 연관이 있는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23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유럽 최대 게임쇼인 그 게임스컴에 부스를 마련해서 게이밍 전용 브랜드인 오디세이를 중심으로 한 여러 제품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젯밤에 또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 로지텍의 게이밍 브랜드 로지텍 G가 있는데요. 그 로지텍 G에서 올해 4분기에 공개 예정인 전용 클라우드 지원 기기를 위해 텐센트와 협업을 어젯밤에 발표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게임 산업에 있어서 앞으로 클라우드 게임 트렌드는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삼성전자도 이 클라우드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 게임 시장 규모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규모가 한 2조 원이었는데 2년 후인 2024년에 2조 원에서 8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을 보면 또 이 클라우드가 향후에는 자율주행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주 관심 많으신 분들은 그 클라우드 쪽 부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4가지의 오늘 그 상승 요인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국내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국내에서 나온 이슈가 카카오 게임이라는 말이죠. 카카오 게임즈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컨퍼런스 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띄었을까요? 네,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작년도 좀 생각이 나고 좀 말씀드리면 그 NFT 그리고 디파이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수많은 IP 기반으로 여러 웹 3.0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이제 컨콜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NFT 관련돼서는 이제 NFT를 활용해서 이제 스포츠 팬덤 서비스를 하겠다. 그리고 또 보라와 게임 자산 활용한 디파이 서비스 등인데 좀 이렇게 컨콜 내용을 좀 확인해 보니까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거는 게임사가 향후에 정말 오늘 컨콜에 있었던 NFT나 디파이나 이 웹 3.0으로 가는 그런 흐름은 좀 뗄래야 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회사가 추구하고 변해가는 그런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신작에만 관심을 두기보다는 지금 오늘 나온 컨콜 내용 이 3가지 부분에서도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컨콜에 그 라이언하트 이야기는 없었나요? 그 IPO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사실 지난주만 해도 카카오 게임즈를 향한 시선이 좋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번 주는 실적 때문에 이를 좀 분위기를 되돌렸는데 네. 또 언제 라이언하트의 상장 이야기가 좀 가시화되면서 투자자들이 카카오 게임즈에서 발을 뺄 수 있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이제 24.57%를 보유한 라이언 하트 스튜디오의 이제 상장권인데 카카오 게임즈의 가치가 좀
일정 부분은 좀 훼손될 수 있다고 저도 이제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향후 모멘텀들이 이제 이를 좀 훼손하지 않고 좀 이렇게 상세해가는 흐름으로 전환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말씀 먼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말씀을 하나씩 드리면 우마무스메의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모바일 게임 매출 리니지 시리즈를 제치고 이제 1위에 올라섰는데 요게 지금 중요한 게요. 지난주에 업데이트가 하나 있었거든요. 7월 25일 날 어떤 업데이트가 하나 있었냐면 그 하나의 서포트 카드가 출시됐어요. 이게 뭐냐면 키타산 블랙 서포트 카드인데 아, 맞아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게 서포트 카드가 나오자마자 그 당일날 7월 25일 날 15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제가 근데 공부해봤더니 그게 네. 무언가를 뭐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꼭 네. 이게 필요하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야만 한다? 네, 그래서 정말 그 출시되기 전부터도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기다렸었던 것 같은데요. 네. 뭐 기능이 뭐냐면은 이제 스피드 능력치를 올리는데 좀 특화된 카드인데 이게 스피드뿐만이 아니고 이제 파워 보너스까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게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카드인데 이게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계속해서 참 이렇게 카카오 게임즈가 업데이트를 잘 해가는 것 같습니다. 오딘드 같은 경우는 벌써 출시된 지 꽤 됐는데도 정기적인 또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꾸준한 그 순위에 올라오는 것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3분기에는 이제 버디샷, 라키월드 등에 이어서 4분기에 이건 좀 기대되는 것 같은데요. 스팀 플랫폼에 생존 1인칭 슈팅 게임인 디스테라를 내놓을 예정인데 이거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오딘의 일본 진출이 있고요. 2분기에는 오딘의 북미 및 유럽 진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결론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게임사들의 게임주들의 분위기도 좋을 거고 지금 말씀드린 모멘텀으로 향후에 조금 훼손될 수는 있겠지만 뭐 상세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게임주들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또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카카오 게임즈는 카카오 게임즈고 다른 회사들은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 작년 4분기였나요? 지난해 말 4분기랑 올해 1분기 때 게임주들이 많이 밀린 거는 많이 올라서도 있지만 아니 기대 대비 너무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네. 과하게 오른 만큼 과하게 빠진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다가오는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에 카카오 게임즈 말고 실적으로 살아남을 게임사들이 꽤 있을까요? 네, 있다고 보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워낙 게임주 2분기에 실적 안 좋을 거라고 해서 중요한 거는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좀 낮아졌다는 게 또 그리고 지금 바닥권에 대다수의 기업들이 있는데 주가도 이를 좀 반영해 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발표되는 실적이 정말 예상치 못하게 충격적인 그런 실적만 아니라면 주가의 흐름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이 워낙 실적이 잘 나온 부분이 있어서 좀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 뭐 신작도 별로 없었고 조금 이번에 좀 안 좋을 텐데 그런 부담 가질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 어닝 시즌의 첫 포문을 잘 열어줬다는 부분도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흐름도 좋은 거고 그래서 뭐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고 미래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신작 라인업이 좀 탄탄한 기업과 아닌 기업은 좀 하반기에 좀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는 점은 염두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현재 구간 13% 넘게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와 함께 뭐 펄어비스의 흐름도 좋고요. 크래프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크래프톤 한번 볼게요. 카카오 게임즈도 상장했을 때에 비해서 주가가 그닥 많이 가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고 크래프톤도 기대했을 때 상장 초기에는 기대치가 굉장히 컸지만 그 이후에 오히려 남들이 갈 때 더 가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있던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최근에는 인도에서 또 악재가 하나 나왔잖아요. 크래프톤 주주분들 도대체 배그로 인한 그 효과를 노리셨던 분들은 언제쯤 대장주로 크래프톤의 재미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참 기대가 컸다는 게 좀 그런 것 같고요. 일단 모멘텀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2월에 나옵니다. 이제 날짜도 나왔죠. 이제 12월 2일 날 어떤 게 출시되냐면은 이제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게임이 출시가 될 텐데 제가 게임을 좀 잘 아는 지인을 통해서도 물어보니까 이제 콘솔 게임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은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게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판매량도 중요한 것 같아요. 12월 1일 날 나와서 시장에서는 12월 1일 날 출시해서 12월 한 달간만 120만 장이 팔릴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을 정도로 기대감이 큰데 그렇다고 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120만 장을 찍을지 아니면은 이상일지 100만 장도 안 될지 그거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회사에서는 그 VR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1분기부터도 좀 모멘텀이 있는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살펴볼 부분이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크래프톤은 하반기가 지금 상반기보다는 좋은 게 맞는 거네요. 네. 근데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좀 더 그렇게 초점을 좀 맞춰야 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7월 게임주가 어느 정도 좀 회복세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8월 3일 유독 강하게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강하게 오르고 있는 게임주인데요. 게임주를 많이 빠졌으니까 믿어보자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암만 믿어도 암만 상승해도 내가 갖고 있는 평단까지는 안 올 것 같아. 이거 조금이라도 오를 때 매도해야 될까 고민하신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게임주에 대해서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 게임주가 이제 성장성이 있는 이제 기업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있고 저번에도 한번 이렇게 뭐 기업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많은 종목군들이 일단 바닥권에 있다는 게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좀 살펴볼 만한 그런 이제 포인트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신작 라인업들이 꽤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큰 기업들이 흐름을 좀 잡아줘야 시가총액 작은 기업들도 함께 좀 그런 분위기에 편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모습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은 뭐 NC소프트나 오늘 뭐 흐름도 좋은 뭐 펄어비스 등의 흐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제 기업별로 신작 라인업이 탄탄하냐 안 따라서 이제 차별화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괜찮은 기업들은 생각보다 의외의 좋은 흐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은요, 펄어비스의 도깨비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 그리고 위메이드 컴투스도 꼽아주셨고, 룽투코리아도 나왔습니다. 파노 때문에 한번 게임주에 대해서 기대를 걸었었고, 이번엔 실적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혹시 현 구간에 좀 상승 여력이 높아 보이는 기대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이제 게임주 소개를 제가 이제 두 번째 하는 것 같아요. 첫 네. 번째는 뭐 한 2, 3주 전에 뭐 네오즈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고. 맞아요. 네. 네. 이번에는 이제 넥슨 게임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면 4월 중순부터 기관이 약 한 400억 원 매수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라인업이 있습니다. 히트2, 뭐 베일드 엑스퍼트, 퍼스트 디센던트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가깝게 출시하는 게임이 히트2죠.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프리뷰 영상을 봤는데 프리뷰 영상은 조금 약한 것 같긴 한데 또 디렉터들 코멘트 영상을 보니까 정말 이런저런 다양한 얘기들을 했는데 그 얘기들을 다 지켜진 상황에서 출시가 정말 될까? 그럴 정도로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코멘트였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전작은 좀 과금이 조금 심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히트2 같은 경우는 모바일 치고는 과금 요소들도 좀 비교적 과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꾸준한 충성 고객들을 통한 매출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겠고요. 다만 출시 이후 홍보 차원에서 이제 여러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 스트리머들한테 이제 프로모션을 줄 텐데 당장 지금 문제는 아니지만 향후에 또 이제 비용 이슈가 얼마가 될지는 체크해봐야 할 것 같아요. 게임주 같은 경우는 막 기대감 컸다가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최근에 어떤 뭐 큰 기업도 그렇고 이 비용 이슈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출시 이후까지 노리기보다는 현 시점에서는 출시 전에 기대감 상승을
을 통한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올라온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염두해서 매수 가격은 22,500원, 매도 가격은 25,500원, 손절 가격은 21,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온님이요. 네오이즈 게임즈 가지고 있어요. 계속 보유해도 되겠죠? 라고 의견 주셨는데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첫 번째 게임주가 네오이즈였잖아요. 네, 바로 다음 날부터 흐름이 좋았었는데. 네, 그 종목 한번 지금 들고 계셔도 되는지 리뷰해 볼게요. 네, 그냥 한마디로 그냥 가져가셔야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앞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 그 유럽 최대 게임 쇼에서 부스를 열고 이제 이렇게 이제 뭐 관련된 상품들을 이제 소개하고 출시한다고 했는데 네오이즈도 그때 기억하시나요? 네, 그 이번 유럽 최대 게임 쇼에서 또 이제 그 기다렸던 네, 그 작품을 또 소개하고 거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있고 실적도 한번 뭐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뭐 단기가 아니고 좀 뭐 중기적으로도 뭐 실적 체크 바닥권에서 기관이 매수한 것까지 좀 감안하셔서 보시면 어떨지 그렇게 체크 포인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들고 가셔도 된다고 합니다. 네오위즈까지 오늘 이상엽 이사와 이렇게 두 개의 게임주를 결국 꼽아봤습니다.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